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안중 화양지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중 화양지구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평택에 관심 있는 분들은 화양지구에서 안중에 화양지구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안중에 안중역과 호승의 상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안중에도 정말 많은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평택시가 50만이 되면서 대도시가 되고 구로 나뉠 때 서구를 담당하게 될 이 안중, 그리고 그 안중의 출장소가 이전하는 부지가 바로 화양지구입니다. 이 화양지구에 최근에 허리편안병원이 들어간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고요. 그럼 오늘 이 화양지구가 과연 어떤 곳인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실 거는요,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민간 도시개발 보셔서 화양지구에 들어가시면 현덕면 화양리 해가지고 그 일원으로 5만 4천 명이 수용 가능하고 2만 세대, 2만 7,82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지 방식으로 적용되는 지구 단위 계획 사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약 10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도 요게 이제 변경 인가가 한번 났었고요. 고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거 용지, 상업 용지, 그리고 기반 시설 용지 등 약간 좀 지구 단위 계획 사업치고는 꽤 규모가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중에 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도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겠죠. 물론 약 300억에 달하는 그 출장소 매입 비용도 화양지구에 기부 체납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그 허리편안병원이 종합병원으로 들어가는 부지도 한번 보면서 이따가 지도를 과거와 현재를 나눠서 한번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은 화양지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종교시설 부지가 있고, 나머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 해가지고 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거든요. 요 정도 규모만 봐도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대충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이제 화양지구를 검색해서 보시게 되면 그 밑에 이제 화양지구 지형도면 고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지형도면을 열어서 보게 되면 요런 지형도면이 나오거든요. 쭉 당겨서 보게 되면 지금 요런 식으로 화양지구가 생겨나고 조성될 겁니다. 요런 노란색 부지는 공동주택 부지고요. 요런 거는 이제 다가구, 요런 거 근생, 학교, 유수지, 여기에 이제 허리편안병원, 여기 공공청사 2에 이제 안중 출장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업지가 되고, 여긴 다 공동주택 부지가 되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곳에 약 5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꽤 규모가 있는 그런 아파트 부지들이 생기고 다가구 주택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안중의 중심으로서 톡톡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출장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앞에 있는 이 상업지들이 조금 좀 활기를 띨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허리편안병원이 이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안중에 있는 상업지들보다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투자 수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먼저 이제 분양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 이 아파트 부지가 저는 사실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지를. 왜냐면은 요즘 아파트들은 일조권 때문에 정남향으로 짓질 않아요. 대부분이 이제 정남향 집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동서남북으로 따져봤을 때 이쪽 밑에가 남쪽일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그 좀 공간이 트여 있는 부분들 있죠. 조망이 막혀 있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게 남동향이나 남서향으로 꺾여 있는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요. 물론 이 위에도 이제 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여기 뭐 종교 용지라든가 뭐 이런 필지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동향이나 남서향으로 졌을 때 어떤 뷰가 나올지, 왜냐면 이 우측이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데 이 우측의 조망을 누릴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여기 도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정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도로들이 생기고 그 주변에 이제 조금씩 발전도 하겠죠. 이게 살면서 어디가 더 편리하고 좋을지는 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분양하는 이 아파트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남동향으로 해가지고 여기 공원이 좀 보이고 그리고 길을 건너면은 공공청사라든가 종합 의료 시설이 있고 또 조금 더 내려가면 상업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업 시설이나 공공청사 주변에 분명히 대중교통이 발달할 거거든요. 대중교통이 발달한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걸 좀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그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지어질 이런 아파트 부지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 상업지에 딱 붙어 있는 아파트들도 좀 접근성이라고 하죠.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공공청사 주변으로 계속 발달이 될 거니까요. 그 종합 의료 시설도 많고. 근데 또 반면으로는 분명히 그런 게 많다 보면 아무래도 좀 시끄럽죠. 예. 주거를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다를 것 같고 또 집의 북쪽으로 이런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또 조성이 되고 해가지고 이게 완성돼 있는 도면이나 이런 거를 정확히 봐야 그 아파트의 투자 가치라든가 이런 게 좀 명확해질 텐데 현재로서 부지로만 놓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예, 그리고 요 도면을 이게 이제 신규 도면인데 과거와 지금이 조금 변경된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안중 화양지구를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안중 출장소 이전돼 있는 것도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보도 자료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 보도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보도 자료라는 건데 평택시에서 배포한 거고 10월 15일 날 배포했습니다. 평택시 서부 지역에 종합병원 생긴다. 평택시 허리편안병원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종합병원 유지 MOU 체결해가지고 이런 거는 허리편안병원이라고 정확히 명시돼 있죠. 뭐 종합병원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한 게 아니고 허리편안병원이라고 정확한 그 명칭을 했다는 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더군다나 이 밑에 내용들도 보면 그때 뭐 병원장이나 누가 와가지고 서명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허리편안병원에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 그 원무 부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사실이다, 예, 추진된다, 뭐 이런 확답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합의료시설 요 부지에 허리편안병원이 들어갑니다. 예. 기간은 여기 나와 있는 그 24년도까지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24년 10월까지 개원 목표.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정인 거죠. 조금 좀 조정은 되겠죠. 빨라지든지 조금 늦어지든지. 정확히 24년 10월에 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MOU라는 거는 예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딱히 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고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MOU 체결을 했고 허리편안병원이 그곳에 이제 들어간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중에는 이런 종합의료시설이 생기고 또 안중 출장소가 이전을 하고 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화양지구 주변으로 아무래도 토지 시세가 안 그래도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조금 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24년 10월 해가지고 부지 해가지고 뭐 연면적 지상 10층 지하 4층 해가지고 뭐 주차장도 뭐 넉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안중 인구가 22년까지 18만 명이 목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2년이면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당장 뭐 한 두 달 있으면은 20년이기 때문에
2년 후에 인구가 18만 명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현재 안중 인구보다도 많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18만 명이면은 지금 안성시 인구입니다. 안성시 전체 인구. 그게 이제 안중에 모여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정도 되면 평택시 인구도 뭐 한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55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뭐 인구가 조금 더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뭐 60만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요걸로만 놓고 본다면 안중에만 18만 명이 모여 사는 겁니다. 요 자료를 한번 볼 건데요. 요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해가지고 요런 게 하나가 검색이 됐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인데 자료가 최신 자료는 아닙니다. 추진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현재와 그 과거를 조금 비교하고자 해가지고 제가 찾아놓은 자료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뭐 계획 인구나 세대도 조금 다르죠. 좀 늘어났어요. 기존보다. 예전에는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던 게 지금은 수정돼 가지고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뭐 위치는 뭐 잘 나와 있고요. 요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요게 이제 예전 화양지구 그 개발 계획이거든요. 토지 이용 계획도 보시면 자, 요 왼쪽에 있는 게 과거 화양지구거든요. 과거 화양지구를 위에서부터 한번 현재 이제 개발 그 변경 고시한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죠. 일단은 요 학교 부지가 과거에는 없었다가 생겼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두 필지로 나뉘어져 있다가 한 필지로 합쳐지고 가장 큰 특징은 요 상업지역 있죠. 상업지역 자체가 면적이 넓어지면서 부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위치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렸거든요. 넓어지면서 아예 이쪽으로 자리 잡은 거죠. 과거에는 여기에다 이제 상업지를 마련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요 길로 옮긴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 변경된 거니까요. 보시면은 학교 부지도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옮겨갔죠. 과거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런 그 다가구 필지들이 조금 더 추가되면서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은 변경된 내용이 조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고 요 종합의료시설과 공공청사 부지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었던 요런 부지들이 빠지면서 바뀌었고 뭐 디테일하게 보면은 조금씩 바뀌었어요. 여기도 지금 부지가 요렇게 짜투리가 있었다가 이제 요런 녹지 공간으로 바뀐 거죠. 보면은 지금 현재가 조금 더 균형 잡혀 보이거든요. 이런 상업지가 뭐 바깥으로 빠져 있는 것보다 가운데 위치한 것도 조금 균형이 잡혀 보이고 이 상업지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공공청사나 의료시설이 마련돼 있고 그 뒤에 이런 그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녹지 공간도 조금 넓게 마련이 돼 있고요. 아마도 이 녹지 공간에서 많은 행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시청에서 그 안중 출장소에서 운영하는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상업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런 배우 수요라고 하죠. 아파트라든가 공공청사 해가지고 여기 이 상업지는 좀 뭐 활성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라면은. 근데 지금 주변 여건이 너무 좋아요. 뭐 여기는 좀 여건이 좋습니다. 청사가 이전이 되고 이 병원이 완공되는 그 24년도 10월 이후 그쯤부터는 아마 여기가 조금 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조금 비교해 드렸어요. 그리고 요런 게 이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해가지고 6월 14일 날 아까 그 보셨던 그런 게 좀 나온 거고요. 요런 것도 이제 같은 겁니다. 변경 인가 고시 해가지고 6월에 나왔던 그 내용인데 기존과 딱히 변한 건 없어요. 뭐 수용되는 면적이나 뭐 이런 것도 뭐 똑같죠. 그 화양지구 내에서 뭐 따지고 보면 구조, 약간 그 위치 이런 게 좀 바뀐 거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아파트 일조권에 대해서 살짝 언급이 나오거든요. 예전처럼 이런 그
단방향식이면은 이제 1조를 이렇게 확보해라. 그리고 이런 타워형이라면은 1조를 또 뭐 이렇게 해라라는 뜻인데 요즘은 이런 타워형이 많죠. 네, 아파트가 이렇게 다 이렇게 V자식으로 많이 꺾여서 요즘 분양을 많이 하거든요. 1조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 같은 면적의 세대수를 좀 높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요즘엔 이렇게 일자형보다는 이렇게 좀 꺾여 있는 타워형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안중 전체를 한 번도 안 볼 수는 없겠죠. 예전 구시가지 안중 뭐 이런 공용 터미널 위치라든가 옛날 이런 그 좀 오래된 그 구시가지 정말 안중도 큰 변화 없이 그냥 쭉 갔던 그런 동네입니다. 정말 안중이 평택항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뭐 정말 좀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많은 게. 왜냐면은 뭐 산업단지나 이런 것도 뭐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평택항이 생기면서 이런 그 항만이 좀 생기고 앞으로 이런 항만이 좀 더 커지면서 평택항도 커지고 항해 경제 자유 구역도 뭐 재추진되고 하면서 안중의 시대가 언젠간 한번 올 겁니다. 한 5년 정도 후에는 그때 이제 제대로 부각을 한번 받겠죠. 그때쯤 되면은 안중역도 어느 정도 이제 개통이 되고 그리고 화양지구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중이 한번 재평가 받는 지금도 물론 안중의 토지 시세가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안중역이 조금 주춤하고 여러 가지 개발들이 조금 주춤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좀 기회가 온 거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뜸들이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중은 아직까지 그 삼성 주변에 있는 지제동이나 그 주변 그 지제역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토지 시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위치만 잘 잡으면은 그 노린자 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에 아마 그 토지 투자하시려고 하시거나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기회만 되신다면은 뭐 적당한 거를 뭐 하셔도 되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화양지구입니다. 화양지구 중간이 좀 비어 있는데 이 부분도 뭐 머지않아 추진되겠죠. 예. 왜냐면은 이 안중 자체도 지금 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안중은 이런 항만이나 공장들이 많고 또 이 공장 부지들을 그러니까 항만 부지들을 계속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면 어쩌겠습니까? 결국은 가족들을 데리고 계속 안중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중에 있는 뭐 어떤 것을 투자하신다고 해도 발만 골라서 하시면은 길게 봤을 때 손해 볼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안중이 뭐 갑자기 이 많은 공장들이 일시에 문을 닫는다거나 뭐 일본처럼 뭐 쓰나미가 온다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뭔가 좀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 한 안중은 이렇게 뭐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모든 게 상승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에 뭔가를 하시려고 한다면 좀 길게 보고 길게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화양지구도 그렇고 안중 역세권 주변도 그렇고 나머지 지역들도 물론 이 공공청사 부지가 이전하면서 거기에 뭔가 시민 시설들이 생기고 하겠지만 좀 그 주변은 좀 타격이 있겠죠. 근데 워낙 구성된 지 좀 된 그 부분들이 있어서 타격도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화양지구 쪽으로 좀 많이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중역 주변도 좀 뭔가 좀 계기가 돼가지고 조속하게 뭔가 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안중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평택에 오래 살았지만 안중 갈 때마다 늘 헷갈리는 길이 없거든요. 늘 같아서. 근데 오랜만에 갔을 때 뭐 여기 어디야? 이런 정도의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있으면 이 화양지구나 그 주변이 조금 달라지고 하면서요. 여러분은 평택시 안중읍 머지않아 이제 서구가 될 텐데 평택시 서구가 될 이 현재의 안중읍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평택의 웬만한 지역은 정말 투자할 가치가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분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고덕지구 안에도 상업지가 뭐 1층이 비싼 거는 뭐 평당 5천도 있고 뭐 싸면은 뭐 한 3천 초반대 중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런 것들이 평택에서 제대로 버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평택이 뭐 아직도 이런 투자 수요들은 많이 살아 있고 뭔가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 있는 지역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평택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도 모두 과연 이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굴려가지고 굴리고 뭔가 이렇게 자본 이득을 얻을지를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것을 함께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부동산 참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부동산에 관련돼서 하시려고 할 때 제가 이런 자료가 그냥 참고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 자료가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고 단지 이 부동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자료를 그냥 뉴스라든가 뭐 참고 자료 이런 걸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미비하고 다른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데는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가급적이면은 확인된 자료들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편한 병원 이런 데도 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원무 부장님과 통화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평택시청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도 뭐 평택시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100% 이제 뭐 신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료는 아니지만 일부 언론사들에서 그냥 찌라시식으로 뿌리는 것보다는 그나마 좀 믿을만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화양지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자료가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부동산 참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